자, 이번에는 자연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심층 신경망 얘기를 하면서 그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인 언어에 잘 사용되는 RNN 얘기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예제도 좀 살펴보긴 했지만 보통 심층신경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거는 영상 쪽의 응용이라고 먼저 보시면 되고요. 이 RNN을 활용해서 또 자연어를 주로 처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의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팅 상담하는 챗봇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다 결국엔 자연어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연어 처리란 자연어. 왜냐하면 컴퓨터 언어도 언어니까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을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그걸 자연어라고 보통 불러요. 컴퓨터 언어랑 구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이유, 그리고 뭐 어떠한 기술을 쓰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 가용성이 향상되면서 자연어 처리 방식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사실 최근 일은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어요. 자연어 처리, 언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 근데 예전 방식은요, 전통적인 방식은 규칙 기반 시스템을 계산에 사용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규칙, 모든 언어에 규칙이 있어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어,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나는 학교에 갑니다. 뭐 주어, 뭐 그 다음에 뭐 수식어, 그 다음에 서술어, 뭐 이런 식인 거죠. 영어도 뭐 I am a boy 하면은 말하자면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말하자면 목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언어 배울 때 사실은. 근데 이렇게 잘 안 되죠. 바람직한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은 자연어를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머신러닝, 사실은 딥러닝을 쓰는 거죠. 딥러닝을 사용해서 수행하는데 한 80년대부터 이제 머신러닝은 시작했고 사실 딥러닝은 최근이니까 최근 10여 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인공지능을 사용한 이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보면은 자연어 처리 흐름은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규칙 기반,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문법적인 규칙을 사전에 정의해 두고 그 정의한 내용에 기반해서 자연어를 처리하는 거. 통계 기반, 단어별로 나눠서 앞에 등장하는 단어를 통해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 계산하는 이런 확률 기반 방식. 또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해 보자고 하는 딥러닝 방식. 근데 이 딥러닝은요, 입력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자연어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그 언어에 말하자면은 사용되었던 훈련 자료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한 형식으로 또는 형태로 분석해내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뭘 이해해야 되느냐? 사실은 요 단어 하나 정도 또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자연어 처리하는데. sequence to sequence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알겠죠? sequence to sequence. 그러니까 sequence에서 sequence로. 그러니까 좀 짧게 쓰기 위해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seq to seq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뭐냐면 입력된 sequence로부터 다른 도메인의 sequence를 출력하는 그러한 모든 분야를 사실은 다 일컫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챗봇이나 기계 번역이 이런 시퀀스 또 시퀀스 알고리즘으로 훈련이 돼요. 무슨 말인가 볼까요? 그러니까 챗봇 같은 경우는요. 입력 시퀀스가 질문이고요. 출력 시퀀스가 대답인 거예요. 그런 걸로 훈련하는 거예요. 번역기는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입력 시퀀스는 한 나라의 입력 문장이고요. 출력 시퀀스는 또 다른 나라의 동일한 번역된 그러한 문장이 출력 시퀀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를 시퀀스 또 시퀀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챗봇하고 기계 번역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응용이 많아요.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텍스트를 요약해 주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AI로. 그리고 STT, Speech to Text. 우리가 구글 그 번역기 안에 내장된 기술 중에 실험을 해본 게 있죠. 우리가 그 말을 하면 그걸 텍스트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도 다 시퀀스 투 시퀀스로 학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만들어진 번역기가 I'm a student라는 영어 문장을 입력받아서 그 불어로 제스 에투디안 뭐 발음은 저는 못해요. 근데 이 불어 문장을 출력하는 걸 하나 보여준 건데 즉 들어가는 게 시퀀스고요. 그러니까 시퀀스라는 거는 순차적으로 말하자면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거고 그 순서가 중요한 그러한 데이터죠. 그래서 I'm a student가 바로 시퀀스고요. 여기 just at the end라는 것도 불어로 말하자면 순차적인 시퀀스인 거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구글 번역기 뭐 너무 뻔한 거니까 영어로 I'm a boy를 한번 써볼까요? I'm a student였나요? I'm a student. 이거를 불어로 프랑스어인가? 불란서가 아니라 프랑스어라고. 프랑스어겠네. I am a student. Je suis étudiant. Je suis étudiant. 그죠? 이렇게 그대로 지금 잘 되고 있죠? 저게 되는 게 참 신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로 학습된 거예요. 지금 시퀀스가 들어가서 시퀀스가 나온 거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시퀀스가 들어갔고 결과로 시퀀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내부의 모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부를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실은 이 안에 지금 박스 하나로 그냥 그 뭐죠? 파랑색 그 네이비 컬러 박스 하나로만 딱 이렇게 해서 너무 모르겠지만 한번 싹 들어가서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두 개의 모듈, 사실 모듈이라는 거는 신경망을 얘기하는 두 개의 신경망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신경망. 그러니까 인코더라는 신경망은 입력 문장에 모든 단어를 순차적으로 입력받아서 마지막에 이 모든 단어 정보들을 압축해서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걸 컨텍스트 벡터라고 해요. 우리가 컨텍스트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문맥이라 그래요. 문맥. 그러니까 이 단어 조합이 나타내는 의미를 벡터는 숫자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 벡터 숫자 여러 개로 모아서 만들어 버려요. 인코더가 하는 일은. 그리고 이 입력 문장의 정보가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모두 압축됐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이 압축된 그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에다가 전해줍니다. 지금 인코더에서 컨텍스트가 나와서 화살표로 디코더로 가고 있죠. 이때 컨텍스트는 진짜 그냥 숫자 몇 개예요. 0.15, 0.21, 마이너스 0.11, 뭐 0. 이런 숫자들을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조합이겠죠. 그러면 이 디코더가 하는 일은 뭐냐면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서 번역된 단어를 한 개씩 출력을 해줘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프랑스어로 요 세 단어를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죠, 사실은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코더와 디코더 내부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처음 보는 단어가 하나 나오긴 나와요. 여기 LSTM이라고 이렇게 그 상자마다 써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운 RNN의 그 변형된 형태가 많아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RNN이에요. 그러니까 RNN 네트워크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또 한 덩어리였는데 사실은 I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애.
M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애, 순차적으로. 이렇게 RNN은 그 순서에 따라서 입력을 받으니까 이 RNN 네트워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코더도 여기 RNN 그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RNN의 결과는 하나가 탁 나오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얘가 말하자면은 컨텍스트 벡터, 문맥 벡터가 출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 벡터를 여기다가 디코더에 이전 RNN 결과처럼 집어넣어 주면서 여기 오른쪽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SOS 뭐 구조 신호 같죠? 사실 이건 뭐냐면 언어 자연어 처리에서 주로 쓰는 토큰인데 그 start of sentence의 약자예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거는 end of sentence, 그러니까 문장 시작, 문장 끝 이런 뜻이거든요. 문장 시작을 딱 알리면은 얘가 이것도 또 RNN인데 이걸 학습받으면 얘가 그러면은 이 컨텍스트에서 불어로 제일 첫 번째 J, 그 다음에 나올 단어 뭐 스스, 그 다음에 나올 단어 at then 이런 거를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RNN이라는 그 순환신경망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번역하는 거는 여기서 엔코더가 말하자면은 그 문맥을 만들 때 RNN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맥을 가지고서 새로운 언어로 출력하는 또 RNN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실은 문장을 그 번역한다는 거는 문장을 이해한다는 건데, 컴퓨터가 문장 이해 절대 못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뭐만 이해하냐면 숫자만 이해해요. 숫자만. 사실은. 그래서 컴퓨터 안에 집어넣을 때 이 단어에 말하자면 그 문자, I라는 문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I라는 문자에 해당되는 숫자를 집어넣어요. 사실은 숫자. 그게 바로 여기 임베딩이라는 이렇게 네모칸이 하나씩 더 붙었죠. 얘는 뭐냐면 임베딩 벡터라고 부르는 건데 텍스트를 벡터 형태로 숫자로 바꿔주는 건데 이거를 그 워드 임베딩이라는 이런 용어로 불러요. 워드, 그러니까 단어를 삽입한다. 단어 삽입이거든요. 임베딩이요. 단어 삽입하는 그러한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I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숫자 한 4개인가 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M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숫자가 들어가고 A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스튜던트에 해당되는 숫자. 그건 다 다른 게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이미 약속된 방법들이 있어요. 또는 얘가 그것조차도 학습을 그냥 해버려요. 서로 다른 단어는 다른 숫자로 할당하는. 그래서 반드시 사실은 여기서 그 출력되는, 그러니까 입력되는 것들은 네트워크에 입력되는 거는 임베딩 층을 통한 숫자가 입력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건 이런 거예요. i가 들어가는 게 절대 안 들어가고요. 0.157과 0. 마이너스 0. 뭐 어떤 숫자들이에요. 근데 숫자의 길이, 그러니까 개수는 똑같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i는 뭐 여기서는 그 그림을 그로 설명하기 위해서 길이가 4인 벡터인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사로 했지만 실제로는 한 수백 개의 숫자를 하나에 말하자면 뭐 단어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활용을 해요. 뭐 128이라든지 아니면 256. 보통은 다 컴퓨터에서는요, 2의 n승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28개 또는 256개 정도의 길이를 갖는 벡터로 만들어서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임베딩 벡터예요. 그럼 도대체 임베딩 벡터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조금 궁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걸 단어 임베딩이라는 건데, 그 입력 시퀀스의 각 단어는 먼저 정수 인코딩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사실은 임베딩 벡터를 만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단어가 있으면 단어가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수만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수만 개. 그죠? 또는 수십만 개인가? 그 나라 그 언어마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른 단어는 다른 숫자로 인덱싱을 만들어 놔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2만 개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레이트가 몇 번째 단어인가? 그러니까 사전에서 숫자 찾으면 되겠죠. 몇 번째인지. 1918번째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1918번째 단어에 해당되는 임베딩 벡터가 이런 룩업 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기도 해요. 이렇게. 그냥 이거는 이미 뭐죠? 자연어 처리하는 학자들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의 경우에는 뭘 써라? 국어의 경우는 뭐 프랑스에 다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또는 사실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스스로 학습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은 그레이트가 들어가면 진짜 그레이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된 1918번째에 있는 이런 벡터 숫자 4개의 조합을 쩍 끄집어내서 얘를 RNN의 입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싹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I am a boy면 어떻게 돼요? I에 해당되는 벡터 찾아내고 M이라는 벡터 찾아내고 어라는 벡터 찾아내고 boy 찾아내서 쇽쇽쇽쇽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임베딩 벡터예요. 근데 왜 임베딩 벡터를 할까? 조금 그 이유가 조금 물론 단어를 이해 못해서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어요. 임베딩 벡터로 만들어주고 나면요. 단어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임베딩의 벡터를 길이를 길게 해서 말하자면 그런 예를 들어 100차원 공간 이런 건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3차원 공간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3차원 공간이라는 거는 그 벡터를 길이를 3으로 만들었겠죠. 3개의 숫자로.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3차원 벡터를 이 공간상에서 점으로 표현해 봤더니 man이 여기 있으면 woman이 여기 오게 되고 킹이 있으면 퀸은 여기에 위치하더래요. 3차원 공간상에서. man과 woman과의 관계가 킹과 퀸의 관계랑 똑같은 관계인데 비슷한 관계네. 비슷한 곳에 위치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working이 worked, swimming, swam.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그 동사의 현재와 과거형이잖아요. 그 단어들도 비슷하게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놓여지고 심지어는 국가 수도 단어도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거든요. 이탈리아의 수도 롬인데 이 이탈리라는 단어와 롬이라는 단어의 위치를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3차원 공간상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단어 임베딩이라는 작업은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합당한 숫자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알고 보면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에 말하자면 그 임베딩 벡터만으로도 재밌는 응용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단어 숫자가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비슷한 단어들은 비슷한 곳에 놓이도록 이렇게 숫자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단어 임베딩 벡터. 이것도 사실은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구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코퍼스라는 단어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는 꼭 나오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뭘로 번역하냐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아니잖아요. 코퍼스라는 단어 처음 볼 거예요, 아마. 말뭉치예요, 말뭉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말뭉치. 뭐냐면은, 문장들 한 수천만 개, 수억 개를 모아놓은 거를 코퍼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 그대로 그 자연어 처리를 하는 그 신경망을 RNN으로 아까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훈련할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훈련 재료가 코퍼스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수많은 수의 문장 모음을 씁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있느냐? 아니죠. 응용에 따라 다 달라요. 그것도. 그러니까 문장을 담고 있긴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문장을 분석한 내용을 같이 넣기도 하고 또는 해당 문장의 성격이나 특성 혹은 대응하는 다른 언어의 문장을 따라 붙이기. 그러니까 번역을 위해서 학습시키려면 코퍼스가 항상 이렇게 국어하고 번역된 영어 이 세트로 같이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세트로. 그러니까 얘가 본 적이 있어야지만 따라 하거든요. 그 뉴럴 네트워크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한
그런 그 번역에 대한 그러한 그 데이터를 쌍으로 주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코퍼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딥러닝 모델의 그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거를 코퍼스라고 하고요. 딥러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연어 데이터 품질에 따라 학습된 모델의 성능이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이 코퍼스를 잘 구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과제입니다. 응용은 너무 많죠. 그죠? 구글 번역기, 뭐, 파파고, 그 기계 번역 많이 쓰고요. 그 포털 사이트 뉴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 요약 서비스 같은 것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음성인식 STT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스나 삼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AI 그 스피커나 AI 비서들이죠. 알렉사까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어 처리 응용의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주 의외의 그 말하자면 응용도 많아요. 웹에서 검색하고 자동 완성. 여러분들 자동 완성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키보드에 타입한다면 다 안 썼는데 완성되는 거. 이거 다 그 자연어 처리를 하는 거고요. 철자, 문법, 문체 이런 그 서비스 요즘 많이 되고 있죠. 문장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 챗봇, 가상비서, 일정 관리, 색인 용어, 스팸 필터 등등등등 뭐 너무나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분야별로 보면은 법에서는 법리 추출, 뭐 뉴스, 표절 검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정서 분석, 즉 그 문장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문예 창작도 우리가 첫 예제에서 봤었죠. 시 쓸 수 있고 심지어는 영화 대본도 써요. 영화 대본. 요 예제도 한번 나중에 갖다 놓으면 좋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한번 그 실제로 동작하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요약봇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는 제공되는 게 있어요. 네이버 지금 그 사이트거든요. 들어가 보세요. 뉴스 사이트인데 첫 번째 뉴스 오늘 거 한번 볼게요. 보니까 무슨 말이 이렇게 길죠? 읽어보면 알겠죠? 근데 여기 보면 로봇가 있잖아요. 얘를 눌러보면은 짧게 세 줄로 줄여져요. 굉장히 간단해서 좋죠. 그죠? 이거를 읽기 귀찮을 때는 또는 그 너무 길어서 핵심을 이야기 못할 때는 요약본으로 한번 볼까요? 대통령실이 강원 특별성과를 홍보합니다. 1월 두 번째가 벌써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그냥 핵심만 얘기했네요. 그죠? 다른 것 한번 보고 조선비즈 두 번째 거 뉴스 여기도 로봇이 있네요. 그죠? 조금 긴데 요거를 또 로봇한테 딱 시키니까 여론조사 결과 딱 그 통계치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된 이거 다 RNN을 써서 만든 그 요약봇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그 뉴스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에세이나 또는 뭐 과제물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고 싶다. 직접 써도 돼요. 여기 보면은 인터넷에서 아주 찾기 쉬운 것 중에 하나를 찾은 거예요. 저는요. 텍스트 summarization.net이라는 요 사이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 인공지능이란 하고서 한번 문장이 좀 긴 거를 찾아서 길지도 않지만 이걸 옮겨 한번 카피해서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페이스트하고 여섯 줄도 많네요. 한 네 줄로 요약하라고 해볼까요? 네 줄로 요약했네요. 좀 안 읽어봤지만 한번 볼까요? 아, 읽은 거 귀찮네요, 우리. 그냥 들어봅시다. 인공지능 AI는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과 같이 주로 인간 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컴퓨터 공학 분야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크게 감독된 학습 기법과 감독되지 않은 학습 기법으로 나뉘며, 감독된 기법은 원하는 출력값이 포함된 교육 데이터를 사용하고, 감독되지 않은 기법은 원하는 출력값을 제외한 교육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연결주의자도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하위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통계 컴퓨팅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베이지알이 기계학습이라는 분야에서 몇 가지 영역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충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네요. 그죠? 여기서는 그 지도학습을 감독된 학습이라고 그러고, 그죠? 비지도학습을 감독되지 않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약도 말하자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 구글 번역기는 뭐 이제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정도만 더 가르쳐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번역되고요. 뭐 텍스트 투 스피치 되고요. 스피치 투 텍스트 되고요. 여러분 이미지 투 텍스트는 많이 사용하나요? 이미지 투 텍스트 이거 뭐냐면은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죠. 특히 그 해외여행 다닐 때 메뉴판 못 읽을 때 그죠?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찍으면은 다 번역되는 거 아시죠? 한글로. 그죠? 그런 게 결국에 이미지 투 텍스트예요. 그런데 그럼 컴퓨터에서도 쓸 수 있냐? 그럼요. 컴퓨터에서 쓰는 것도 굉장히 편한데 한번 요걸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벌써 다음 문장이네요. 근데 요거를 제가 컴퓨터에서 그 스크린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스크린 캡처. 여기 그 다음 문장인데 스크린 capture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서 얘를 그냥 파일로 저장할게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죠? 그래서 GRIM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얘를 그림으로 어디다 사진 있는데 넣어놨네요. 사진에다 그림 넣어놓을게요. 그런데 걔를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drive.google.com으로 들어가서요. 바탕화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있죠? 제가 사진 폴더에 있는 거를 요거 그림을 이렇게 드랍해 볼게요. 휙 던지고요. 이거 딴 데다 넣었네 모르고. 어디다. 폴더에 넣으면 안 되고 바닥에다 넣을게요. 여기다 쓱 넣을게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여기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냐. 그림 어디 있죠? 그림 A, B, C, D, F, G 여기 있네요. 이 그림을 클릭하면 당연히 그림만 보이잖아요. 그죠? 얘를 문자로 이렇게 변환하는 게 너무 쉬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연결 앱을 구글 문서로 해보세요. 그럼 얘가 구글 문서로 읽을 때 그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렇게 다 바꿔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대로 읽나? 제대로 읽었는지 한번 또 우리 여기서 한번 또 실험을 해볼까요? GPT-2라는 모델은 40GB 위 인터넷 텍스트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GPT-2는 15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진 대형 영어 트랜스포머 한글 다 기반 구분하면서 그냥 번역하죠. 그러니까 800만 웹페이지의 데이터 이걸 섹트에 대해 학습되었습니다. OCR이라고 그러죠. OCR. GPT-2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됩니다. 일부 텍스트 내에서 이전 단어가 모두 주어지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십시오. 아주 굉장히 잘 말하자면 인식을 하는 걸 OCR이라고 그러죠.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의 그 뭐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 되고요. 팝하고 번역은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뭐 한국 학생들은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굳이 팝하고가 더 나은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과 모든 다른 나라 말과 그 학습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합니다. 한번 써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써볼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굉장히 말 많은 것 중에 챗 GPT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건 GPT에서 다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옛날 거라고 보시면 돼요. GPT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이 그 문장을 다 이해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문장을 완성.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 GPT 요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온라인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여기다 문장을 요거를 지금 앨런 머스크스 데뷔 앨범 한번 써볼까요? 그대로 앨런 머스크스 데뷔 앨범 한번 써볼게요. 이 앨런 머스크스 데뷔 앨범. 그 다음에 계속 완성해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아마 처음에 일단은 여기 랭스가 제너레이터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조금 길게 한번 해볼까요? 좀 길게. 근데 뭐 읽기 귀찮으니까 역시 또 이거를 뭐라고 얘가 문장을 만들었는지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까지 컨트롤 C 카피해서 구글 번역기를 가지고 가서 영어로 들으면 잘 모를 테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들어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앨런 머스크의 데뷔 앨범인 더 보링 컴퍼니 가 깜짝 발매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블라블라블라 라는 레이블이 붙은 다른 인터넷 링과 함께 회사 로고의 다른 버전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하게 구체적인 여러 밈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맨을 위해 제작되었으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이 앨범에는 앨런 머스크 인 스페이스, 앨런 머스크 이즈 히어 등 앨런 머스크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다수의 잼이 담겨 있다. 앨런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고 싶거나 아니면 완전히 벗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아마존이나 아이튠즈에서 앨범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이런 뭐죠? 잡지의 기사나 인터넷 기사 나오면은 뭐 문장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의 어색함은 있는데 이거는 GPT-2 옛날 거라서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RNN 기초한 그러한 사실 정확히 말하면 트랜스포머인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한테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난이도의 그러한 기술이라서 그건 설명은 안 하고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RNN을 사용한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자연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은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가지고서 다양한 지금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머라이제이션 하는 것과 트랜슬레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